예, 먼저 가자지구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군 IDF 참모총장이죠. 할레비가 말하기를 이제 라파에서의 하마스와의 전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거의 격퇴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전투 기능을 뭐 많이 상실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라파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라파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테러범 사살과 또 테러 기반 시설, 터널 파괴 규모로 봤을 때 이제 하마스에 있는 라파 여단은 거의 해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 이상 테러범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하마스 여단이 더 이상 이 전투 체계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한 거지 아예 테러범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 하마스의 라파 여단이 여단으로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라파에 이스라엘군이 진입을 하기 전에 많은 하마스 대원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가자지구 안에서 아직도 어딘가에는 하마스 잔당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뭐 뿌리가 뽑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 전투 방식이나 그 작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마스 라파 여단이 거의 해체에 가까웠고 또 라파에서 이런 주요 작전들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여단 해체라는 큰 목표보다도 잔당을 처리를 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하마스가 다시 건세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흩어버리는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꿔서 고강도 전략에서 이제는 게릴라적인 소탕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파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마스 지도부들 그리고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 이 무장 병력들을 겨냥한 전략을 펼쳐서 이들을 이제 소규모의 병력으로 급습을 하거나 공습을 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전문가도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략이 이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이동, 공격한 다음에 이동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나서 이제 가자 지구에 완전히 오랫동안 주둔을 해서 하마스가 재건을 시도할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군사 활동을 조금씩 벌이는 방식으로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병력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병력을 배치해서 하마스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전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힘들어요. 이거 그 전면전이다 그러면 그냥 뭐 양쪽 모두 다 전부 다 총동원해서 막 전투를 벌이면은 차라리 그게 난데 그게 아니라 이거 뭐 긴장을 늦추자니 그렇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쉽지 않은데 자 가자지구 전투가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라고는 해도 문제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인질들이에요. 인질 가족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인질 협상 자체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또 남은 인질들을 데려오라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7일 공격 이후 처음으로 이제 채널 14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고강도 전투가 끝나면 하마스와의 전쟁을 종식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저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일부 인질들을 돌려받을 아주 부분적인 합의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질 협상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1단계에서 이 여성과 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돌려받는 대신에 임시 휴전을 하고 2단계에서 살아있는 민간인 남성들을 돌려받는 대신 영구 휴전을 하는 조건이 최근의 인질 협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구 휴전은 안 되고 그 대신 1단계까지는 부분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여자와 아이들, 병든 사람은 돌려받고 나머지 남성 인질들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의 남편, 나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잡혀간 가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이 인질로 잡혀간 3명의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인질 허쉬 골드버그 폴린 저번에 영상도 공개됐던 사람이고 오르 리바이 그리고 엘리아 코헨 이 3사람의 가족들이 이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들이 10월 7일 당일날
가자지구로 끌려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허쉬 골드버그 폴린 같은 경우 팔이 잘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블러 처리도 따로 했는데 잔인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를 하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이제 그 방공망으로 피해가 있던 이스라엘 인질들을 향해서 이제 하마스가 총을 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살을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거기 방공호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기 픽업 트럭에 태워서 가자지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허쉬 골드버그 폴린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는 네,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장면입니다. 하마스가 아주 신이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인질 가족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을 포기했다는 증거로 이 영상을 공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영상을 본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다, 내가 말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120명 우리 잡혀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부 집으로 올 때까지 나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뭐 물론 여성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물론 다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성차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이 네타냐후 총리 말대로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데리고 와야 되겠죠. 네. 자, 지난 화요일인가요? 가자지구에서 그 5명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5명 중에 한 명이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진료소로 가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이번에 실수해서 오포극으로 잘못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진료소로 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의사를 이렇게 살해한 게 아닌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또 전 세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죽은 사람, 그 국경 없는 의사회의 그 멤버가 의사가 아니라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 그래요. 이 사람 뭐 하는 인간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 진짜 의사긴 의사예요. 의사는 맞군요. 네, 의사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국경 없는 의사회는 본 단체 소속 의사였던 파디 아와디야라는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진료소로 가던 도중에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습을 받아서 다른 5명과 함께 사망을 했고, 그 중에 3명이 어린이였다라고. 이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네, 그렇게 밝혔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 현지 운영 책임자는 이제 X 계정을 통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벌어진 끝없는 학살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던 이 의료진을 살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냉소적이고 혐오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서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에 사살된 이 파디 와디아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의 대원이고 미사일, 로켓 개발에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 이스라엘군은 이 와디아가 전자 및 화학 분야에 있어서 이슬라믹 지하드 내에서 지식의 원천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라믹 지하드 내에서 군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였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해명이 없으면 끝까지 진짜 이스라엘 군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아주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하던 사람을 죽인 것 같다, 이런 비난을 받을 뻔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그동안 말들이 많았어요. 일단 뭐 통치할 사람은 없어도 이 지역의 보안을, 그러니까 통치보다도 보안 관련해서 누가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랍 동맹군에 대한, 그러니까 아랍 동맹군들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집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가자지구 그 전쟁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블링컨 장관이 이제 중동을 순방하면서 이 지역들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압력을 줬던 것이 이제 가자 전쟁을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전을 빨리 발표해라 이렇게 푸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스스로도 이 가자지구의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아랍 동맹국들을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있었던 나라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국가는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국무장관이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순방을 했을 때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가 이 팔레스타인 장교들과 함께 가자지구 군대를 창설할 때 가자 보안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아랍 동맹군을 창설하는 것은 반드시 이후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는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라서 여러모로 이스라엘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은 완전히 철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네타냐후 총리의 이야기와는 또 달라서 아마 많은 협상과 이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UNRWA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나 이번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가 사실은 이제 그 PIJ 이슬람식 지하드 요원이었던 것처럼 이집트가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이 보안을 담당한다라는 거 결국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이게 관리 안 돼요.